어떤 시점에 또 이제 갈아타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시점에 갈아타면 좋아요? 갈아탈 때는 주변 시세를 계속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 지인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팔릴 수 있는 빌라를 사는 것도 포인트겠네요. 네. 요즘에 보면은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짜리를 사람들이 많이 찾으러 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투자는 어떤 거예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취등세 중과도 안 되다 보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워낙 너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막 받아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저도 해봤고 네. 많은 투자들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해요?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초기 재개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중과가 안 됐다라는 것은 네. 진입 자체가 안 된 거다. 된 거죠. 구역 지정이 되면은 중과가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초기에 진입을 하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너무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투자는 안 하는 편입니다. 저의 성향과는 좀 맞지가 않아서요. 되도록이면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요즘 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긴 합니다. 참 올바른 투자는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그걸 한 번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직장인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 직장인들은 아파트를 볼 때 아니면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제가 유일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선은 손품을 먼저 파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손품? 예, 어느 동에 이 정도는 내가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라는 게 판단이 섰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전화를 먼저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해서 파악을 했는데 정말 맞는지, 정말 시세가 제가 조사한 게 맞는지 를 먼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에 그분도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예약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오늘 퇴근하고 빨리 가게 되면 6시, 7시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시간까지 계셔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한번 부탁을 드리기도 했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토요일 날 언제 몇 시에 찾아뵐까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직장인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 내가 노력하는 데 따라 달라지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부동산 허위 매물이 엄청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허위 매물인지 허위 매물이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허위 매물을 고르는 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날짜가 우선은 최신 날짜가 아니라고 하면 의심을 좀 해보자. 네이버 제공한 기능도 있어요. 확인 매물 또는 집주인이 올린 거다 해서 집주인 인증이라고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짜가 최근인 것까지 해서 같이 어우러지면 이것은 진짜일 확률이 높겠다. 자, 그리고 비타 씨님은 중개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집값이 오르는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배액 배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 배액 배상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마음이 아프겠지만 난감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내 집을 팔고 이 집을 계약을 했는데 이 집을 안 판다고 그러면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랬을 때 배액 배상을 안 당하는 팀이 있어요? 안 당하는 팀? 중도금을 거는 겁니다. 보통은 계약금과 잔금 시스템으로 가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입금을 하는 거죠. 중도금을 걸게 되면 계약금도 받았고 그 중도금도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2번이나 입금을 받았는데 하겠다라는 의사가 분명한 거기 때문에 소송 갔을 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고 그래서 중도금은 무조건 설정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안전하게. 중도금도 그러면 10% 넣어야 돼요? 협의하에 네. 넣으시면 돼요. 그 말 그대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로 인해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입금을 했다. 나 궁금한 거 있어. 우리 계약금은 꼭 10%가 아니어도 되죠? 아니요, 아니요, 되죠. 5% 되죠? 네. 5%를 넣었어. 그 다음에 2%만 더 넣어도 되나? 중도금으로? 네, 그럼 그거는 중도금 되나? 협의하에 네. 어떠한 금액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은 3억짜리 집을 사는데 네. 3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중도금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넣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때는 중개사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그럼 계약금은 7%로 하고 중도금 3%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긴 하네요. 저는 중도금 100만 원 넣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정하기 나름. 계약은 서로 간의 그런 협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중간에서 조율해가지고 만들어주시는 중개사 분이니까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이제 집을 샀어. 난 빌라는 싫었었어. 좀 더 외곽으로 빠지더라도 난 아파트 살았어. 자, 아파트 살았을 때 어떤 시점에 또 이제 갈아타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시점에 갈아타면 좋아요? 갈아탈 때는 주변 시세를 계속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 지인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제 지인은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평형수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25평 정도로 작은 평수. 그래서 항상 더 큰 집에 가고 싶다 욕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축이 요즘 워낙 가격이 강세를 보이잖아요. 계속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이 주변에 있는 40평대 준신축하고 가격이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25평 신축에서 40평대 준신축으로 갈아탈 수 있겠다. 그때 이제 갈아타기를 시도를 했고 상대적으로 40평대가 저렴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평수가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갈아타기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상이 어디인가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신축으로 갈아탔잖아요. 근데 요즘에 상대적으로 신축기만이 올라다 보니까 준신축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거 맞아요? 그게 지역별로 다르게 보시면 되는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신도시에 2년차 아파트 25평이 6억이다. 근데 신도시는 아닌데 붙어있는 예를 들어 한 6년차 정도 된 아파트가 6억 5천이다. 근데 평수가 40평대예요. 그러면 고민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준신축도 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나 궁금한 거 있어.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동네 얘기인데 한 3년 된 신축이 10억이 넘어요. 33평이. 근데 11년, 2년 된 게 65평이 9억이야. 갈아타는 게 맞아요?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가 달라 지금? 뭐가 달라? 입지에 따른 차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축이 있고 구축인데 구축이 입지가 조금 더 나아. 근데 신축이 딱 세워지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더 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구축을 딱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 싼데 그 차이 연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할 수 요인이 있는 거고요. 이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편하게 얘기하는 게 뭐 갭 메우기다, 갭 벌리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신축을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신축이 지어졌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된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축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준신축이라는 네,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못 치고 올라갔었던 거네 그동안. 네, 맞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이 금액에 가까웠기 때문에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네. 자, 세 분은 지금 이 2838 지금 집 사서 될까요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럼 세 분은 다 지금 집이 다 있어요? 그럼요. 솔론도 집 있고, 네. 네, 저는 애기 나이가 아빠인데 많으니까. 집 네. 있고, 집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어디에다 사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매입을 해서 제가 그 신축이 지어질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지어지는 걸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개사 일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어지는 걸 보면서 입주를 했습니다. 다산 신도시 잠실에서 뭐 한 20분이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이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넘어와서 살 수 있겠는데? 네? 아까 말했던 이렇게 밀리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그리고 거죠? 지하철이 23년도에 잠실까지 한 번에 오는 8호선이 들어옵니다. 그 수요와 교통 이 두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분양권을 그때 매입을 하게 됐죠. 그 분양권을 무슨 돈으로 얼마치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4억 정도였습니다. 4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었나? 아니죠. 아니죠. 프리미엄이 있었죠. 아, 피 네. 주고 샀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한 6천만 원이 조금 안 됐던 지금은 얼마예요? 10억 정도. 좋겠네. 아유, 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네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놓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연끌을 해놓은 거잖아요. 한 6억, 7억 정도 갔을 때 불안했어요. 더 이상 이제 수익 구간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세금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그쵸. 그게 있거든요. 네. 한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새로운 주택을 하나 매입을 또? 해야겠다. 그게 이제 송파였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넘어와요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축을 살 수는 없으니까 너무 금액이 높아서 네,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또 활용을 했죠. 2023년까지 8호선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8호선을 찾아가는 거네. 8호선을 좀 늦게 세보니까는 내가 먼저 가버렸네. 네, 왜냐면은 텀을 두고 샀잖아요. 비과세를 만들 수 있는 그거는 맞아요.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근데 이게 입주권을 사다 보니까 입주권이 정확히 어떤 거죠?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가 났을 때부터는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재건축 지역의 네, 맞습니다. 관리처분 이후의 것은 입주권. 네, 그 입주권을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입주권이 신축으로까지 지어지는 기간이 몇 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2023년도까지 다산이 지하철이 호재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오르는 수익 구간을 충분히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갈아타는 타임을 알았을 때 비과세를 알았을 때 극대화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네, 저는 8호선이 들어올 때까지 살다가 네, 송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찍고 가겠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버신 분이 네. 제가 주인공 가운데였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케이. 네. 네. 그럼 어떻게 다녔나요? 저는 청량리에 신축 분양권을 얻어서 청량이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긴 한데 분양권이기 때문에 제가 계약금만 지급할 수 있으면 향후에 들어간 돈은 또 그때 가서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프리미엄을 안 줬어요? 네, 저는 줍줍으로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주출을 했어요? 그때 시장 상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송파에 거의 만세대에 가까운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그때 입주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대단지 입주가 터지니까 주변 전세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울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었고 또 청량리에 10억대라는 분양가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 분양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가 역으로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덤벼들려고 하지 않을 때가 서울에는 신축을 점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결국엔 현장에 줍줍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때 계약금 1억 원 가지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계약금이 2억 원. 지금은 다 지어졌어요? 아직도 입주가 한참 남아서 23년 5월. 네, 23년 예정이고요. 5월까지? 네. 아,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정도예요? 정확한 시세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현재 5년차 정도 된 아파트가 16억, 17억을 보고 있어서 사실 얘는 더 얼마나 될 것이다. 더 네. 좋아질 거다. 근데 진짜 그거는 잘 잡으셨네요. 그러면 그거는 저 내 집 마련으로 해서 네,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입주까지 하실 거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우선 뭐 사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이제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서 좀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 지금 매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도 지금 다 말씀하셨듯이 신축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군을 겸할 수 있고 거기서 입지가 벗어나 있지 않은 곳에 입주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지금 현재 뭐 10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계속 갈아탄 거네요. 그러면 네, 이렇게 맞습니다. 집을 샀으면은 그 집 산 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네. 내가 그 다음 달 곳을 또 알아보면서 다음 네, 단계로. 또 세팅해 놓고 네.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잘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정말 큰 선거를 잘 이루셨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어쨌든 간에 이번에 28, 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독자들한테 너무나 도움될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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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네, 끝내시죠. 아, 네, 저희 책 그 내 집 마련부터 갈아타기까지 정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쉬워요. 대화치로 되어 있고 아주 알찬 내용으로 담겨 있으니까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쟤네들랑 나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누구나 공부만 하게 된다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시니까 그 시작점이 저희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두 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홍보 문구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선물은 2838 재테크. 연말 선물도 신년 선물도 2838 재테크. 선물해드리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